만약이라는 게 네. 있으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게 이루어진다면 국제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아휴, 그 정말 엄청난 그 후폭풍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북한이 그러니까 그 전에 3월달 뭐 이럴 때 이제 SRBM 쏘고 그다음에 화성 17형 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자.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유엔 안보리까지 갖고 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투표까지 시켰어요. 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미국으로서는요. 그런데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중국하고 러시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북한이 여기에 핵실험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나는 이제 그 뒤로는 나는 여기 거부권 행사하지 못한다. 이 압력이 통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거 다시 유엔 안보리 제재로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소련은 반대할 수 있는데 중국은 반대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네. 그래서 중국이 왜 반대하기 힘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의 완전한 핵무장 국가로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변 국가들한테 전부 다 영향을 미치죠. 그게 크게 세 나라입니다. 하나는 일본, 두 번째는 대한민국, 네. 세 번째는 대만이에요. 자, 나는 이제는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 국가가 됐는데 나 핵무기 없이 재래식으로 북한하고 이거 하는 거는 안 돼. 네네. 나 핵무장 해야 돼. 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너 핵무장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Non-Proliferation Treaty죠. 비확산 조약 규정상에도 이럴 때는 그 인접 국가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으니까 NPT에서 탈퇴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예. NPT에 탈퇴해서 핵무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7차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국민들도 그렇지만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하면서 핵무장할 얘기할 거예요. 네. 중국이 이거 모르겠어요.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압박을 좀 더 해서 7차 핵 실험을 안 해야 그나마 현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마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동북아 전체가 이런 그 불안한 안보 정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지요. 예. 네. 북한의 도발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그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확실히 그 전 정부와는 좀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좀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에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이게 전략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이런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만일 발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TTX라고 그러는데요. 사전에 시뮬레이션 연습을 해보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의 말씀의 결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 이제 7차 핵실험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나오고 지금 전술핵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이미 전술핵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임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고요.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확대 억제에, 그러니까 미국의 확대 억제 핵 우산에 이렇게 의존해서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여전히 북한과의 이 대화는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담한 구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는데 네. 결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워낙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위험하니까 전술핵 문제를 기자들이 뭐 안 던질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정부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미국과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외교적으로 노력할 건 노력하고 또 북한의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확대 억제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정말 이 전술핵 배치 문제를 진짜 이제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네. 그거는 뭐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네.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술핵 배치가 사실 뭐 꼭 한반도에 있어야 되느냐, 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술핵 배치의 어떤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지금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데요. 전술핵만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네. 번째는 전술핵을 배치하되 나토식 핵 공유를 하자는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 방안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핵무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이제 이게 핵 만드는 곳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예. 앞에도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이 의식 조사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우리가 핵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는가 70% 넘나들어요. 예. 뭐 좀 많을 때는 75% 아무리 낮아도 68% 그러니까 네. 70% 정도가 대한민국이 핵 무장해야 된다. 보유해야 그만큼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 내 코앞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네. 것을 이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해주고 있는 무슨 핵 우산 확대 억제 이것 가지고는 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리고 신뢰성도 없다. 야 이게 미국이 진짜 와서 우리 해줄 거냐. 나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단계가 바로 미국의 전술핵 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1990년 이전까지 전술핵 무기가 대한민국에 900기 이상 있었어요. 네. 900기 말도 못하게 있었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그거 다 철수하고 네.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하고 평화 협정에 거의 준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도 채택을 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핵화 선언까지 다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완전히 핵 국가로 등극을 하게 됐고 한국은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네. 이걸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술핵 배치만 하게 되면 그것도 여전히 미국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니 그거보다는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이 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야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하시니까 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핵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가는 거고 예.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